불안한 마음을 한켠에 품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양지수 모두 다 시원하게 올라주니까 그 또한 반갑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고요. 2,200개 이상의 종목이 빨간불을 켭니다. 대다수의 섹터와 테마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단의 종목들도 다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에 대한 해석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유영화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저희가 항상 이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보는데 오랜만에 이런 빨간색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죠. 일단 시가총액 1위권부터 50위권 내에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50위권 내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보합권의 삼성생명 정도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잘 나가고요. SK하이닉스는 일부 증권사에 내년 하반기쯤 돼야 반등할 거다 이런 보고서 영향에 탄력은 조금 잃어가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쪽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등이 놀랍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6%, 7% 내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미국에서 성장주 강세가 여기에 조금 격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영화 과장님과 저희가 항상 시작하기 앞서서 수급 특징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이슈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 눈에 띄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섹터별로 특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실 거고요. 네. 여기에는 실제로 많이 보이진 않지만 최근 한 2, 3일 사이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수급 상위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리튬 관련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사은펀드나 연기금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은 아프리카 TV인데요. 연기금 1위네요. 네. 지금 현재 좀 그래도 매수 여력이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금인데 아프리카 TV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최근 이제 망사용료 이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트위치라는 이 게임 플랫폼, 게임 이제 중계하는 플랫폼이죠. 그 게임 관련 컨텐츠 만드는 이 스트리머들이 트위치에 있다가 이 망상용료 이슈 때문에 아프리카 TV로 좀 대거 옮기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슈로 EPS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프리카 TV도 사실은 이 망사용료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트위치만큼 망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한 900억 가량을 연간 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150억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아마도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서버 집중형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오롯이 거의 다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이 플랫폼 구축하면서 서버 집중형이 아니라 조금 이 개인의 분산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망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의 어떤 장점 거기다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별풍선이라는 기부 수익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부 우수 스트리머 분들께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실제로 결국에 트위치의 구독 상위 스트리머가 얼마나 넘어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트위치 실제로 보시는 분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옮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옮기신 분도 있고 안 옮기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숫자를 체크를 좀 해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사모펀드나 연기금은
어쨌든 지금 여기 옮긴다에 좀 약간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지금 3분기 실적까지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 상황에서 뭔가 상승의 트리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쯤에는 월드컵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소 3분기보다는 나아지는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사실 눈에 띄는 게요. 인터플렉스, 뭐 PSK, 심텍, 원익 QNC 이런 반도체 소부장 네. 쪽, 뭐 IT 부품 쪽에서도 수급적인 특징들이 좀 눈에 띄는데 네. 반도체 소부장들도 정말 많이 눌려있던 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섹터 중에 가장 많이 좀 빠진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론 시작으로 해서 캐펙스 축소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으로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좀 저점에서 다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큰 형님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좀 탑픽들이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 소부장에도 이 상승하는 섹터들, 그러니까 소부장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꼽아보자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아무래도 향후에 팹이 좀 집중되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아마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사의 경우에는 이제 원익 QNC나 월덱스 같은 종목들이 미국에 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비의 경우에는 이제 인텔 쪽으로 3D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인텍플러스 같은 기업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판 같은 경우는 4분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 숫자가 잘 나올 기업들을 지금 좀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좀 먼저 보자. 뭐 대덕전자나 심텍 같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사실 피크한 논란이 있긴 한데 최근에 신용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좀 못 들어보신 종목일 텐데 사모펀드 매수 상위에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증착 공정이 이제 CVD라는 공정이 지금 일반적인 거고 향후에 지금 DDR5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증착 쪽이 ALD 공정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눈이 쌀이눈으로 증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증착 시에 사용되는 소재, 전구체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캐니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ALD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전구체가 주입이 잘 되는지를 잘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그것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DDR5 쪽에 조금 약간 포커싱이 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DDR5 모멘텀도 사실 계속 미뤄졌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과장님과 함께 살펴볼 잔금 해제 종목들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달려보죠. 태광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 대표적인 피팅사 중에 하나인데 8월 초 그리고 10월 초에 올라갈 때 보니까 기관들이 그렇게 샀더라고요. 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안 좋으면은 좀 쉬실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는 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관들이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관이 살 때는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논리가 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믿을 건 숫자다. 그래서 숫자가 첫 번째 확실한 포인트. 네, 숫자가 확실한 종목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은 제가 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10,000원대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코스닥 쪽에 속해 있는 용 피팅 기업입니다. 산업용 피팅을 하는 건데 사람 몸 크기보다 더 큰 관이라고 피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을 좀 코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 데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3분기, 그다음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좀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은 2차 전지 자회사가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1%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성광밴드보다 꽤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달성을 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이익률이 좋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고정비 효과하고 또 환차익이 있었고 이 회사는 또 성광밴드하고 좀 다르게 자동화가 조금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하는 부분을 좀 계속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업이익률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상반기 평균 분기 수주액이 한 634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분기에 피팅 매출액이 한 48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매출은 상반기보다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원재료 쪽에서 평가 손실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한 17%대의 OP 마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에는 한 13% 정도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여전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도 또 탄탄하게 나올 것이라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이 피팅자가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것을 조달하는 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때 주가가 네. 올랐었던 바가 있었는데 내년도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팅자들에게 먹거리가 계속 창출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수주는 계속해서 빅사이클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 수요자 우위가 아니라 공급자 우위인 시장입니다. 구조조정이 많이 이 업계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LNG 향으로 SUS 비중 증가의 믹스 효과로 인해서 20% 이상의 마진율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올해 수주가 한 2,500억 수준 되기 때문에 내년 매출액은 최소 2,500억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쪽을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면 2019년 11월에 카타르 이제 국영 기업인 Q2는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연간 LNG 생산 규모를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까지 확대하는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LNG 증산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주는 빅사이클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증산 사이클에 결국엔 이제 수주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LNG 터미널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쪽에서는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카타르 LNG 프로젝트나 에너지 인프라 쪽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걱정은 크게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주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저가 수주 받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부터 저가 수주는 받지 않고 있고요. 수익성 위주로 이제 골라서 받는 수주에 대한 부분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협상력도 계속 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사실 다른 종목들이 부침을 겪을 때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뭐 최근에야 사실 시장 밀리며 같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선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태광의 밸류를 그 앞선 미래 수주까지 땡겨온다면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목표 밸류에이션 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피팅 업종의 어떤 빅사이클이었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때가 이제 해양 플랜트 좀 빅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 퍼밴드가 한 15배에서 20배 사이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그 평균 수준 감안해보면 한 퍼 17배 수준 내년 정도에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이에 태광이 한 5% 빠지다가 지금 3% 정도까지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에 힘 받아서 내년도까지 좀 좋은 흐름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최근 들어 잘 버틴 대형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2027년 700기가와트 아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급해지는 고객들 최근에 해외에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혼다나 GM이나 여기저기랑 손잡고 있는 게 LG 엔솔이잖아요.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과가 기대도 되면서 돈 들어가는 거 감당 가능한가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주가적으로도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공모 자금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JV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자금 조달에 대한 차질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향으로 5조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절반은 이제 국내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국내 조달 이슈가 조금 녹록치가 않은 어렵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주가의 차별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그 소 제목을 급해지는 고객들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결국에 이제 고객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V의 설립은 향후 동사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3분기의 실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평가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운전할 때 백밀러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가만히 보시면 2차 전지 센사의 주가의 키팩터는 결국에는 증설 발표, 그다음에 이제 애널분들이 컨센을 상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빠지는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가파른 증설로 인한 컨센 상향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아니라 EPS 증가에 의한 탄탄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기관 주포인 연기금 그다음에 외국인 이 종목을 이런 환율 상황에서도 사고 있는 것은 결국에 가파른 증설로 인한 컨센 상향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올해 좀 크게 이슈가 된 게 이제 혼다나 스텔란티스 향으로 JV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2025년까지 540기가와트시까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네. 제가 아까 2027년까지 700기가와트시를 예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LG에너솔루션이 뭐 영업을 2025년까지만 할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어서 700기가와트시까지 컨센이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도 룸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포인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3분기 실적은 뭐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다 말씀 주셨지만 일단 실적이 흑자 전환에 너무 맞아요. 좋았었고요. 네. 그 뒤로 분위기는 더 좋아진 주가인데 그러면 이제 전망 주시를 해볼게요. 앞으로 다가올 실적 기대감도 갖고 가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셀사나 양극재나 모두 이번 분기에 나온 숫자를 토대로 다음 분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양극재 기업들 많이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양극재 기업의 판가가 상승이 됐었고 실제로 그 판가를 셀사에 전가를 했기 때문에 셀사의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양극재의 판가 상승이 셀사에 전가가 됐고 셀사는 다시 쉽게 말해 테슬라 같은 기업들한테 전가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3분기부터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은 셀 기업들이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3분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숫자가 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요? 네, 일단은 매출액이 뭐 YOY로 90% 성장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OY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컨센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가 상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 호조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율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10원이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빠지죠. 하지만 이 회사는 분기 영업이익 100억 원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 가격 상승이 또 후행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세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동차 전지 그러니까는 이제 원통형 말고 파우치 쪽에 생산 회복이 좀 있었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 쪽이 3분기 인도량 증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Q가 상당히 Q와 P가 늘어나는 3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셀 판가는 상승하지만 양극재 원가 부담은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마진 추가 확대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그 4분기에 얼티엄 1공장 오하이오 쪽에 램프업이라고 해서 양산하기 전에 이 양산 수요를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때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은 제가 볼 때는 좀 소폭 상회하지만 YOY로
죄송합니다. QOQ로 영업이익이 24%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보다 4분기에 QOQ로 24%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네네. 부분은 지금 국내 셀 3사는 사실 3원계 배터리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LFP가 거의 주된 소재죠. 그래서 LFP에 대한 생산도 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중국 쪽으로 해서 양산이 시작될 거고 거기다가 아마도 양산은 고객처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FP 쪽까지 저희가 마음 한켠에 두고 바라봐야 될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짤막하게 저희 나스미디어 한 줄 코멘트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과 나눠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요.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모멘텀이 이제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주목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당연히 그러니까요. 드려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직전 고점 갱신하기 전에 거래량 터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신고가 갱신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다. 언론에서 막 이렇게 들떠서 특히나 이제 이 넷플릭스가 11월 4일 날 새벽 1시에 이 저가형 오픈할 거라고 확정했거든요. 그 즈음에서 만약에 신고가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났다 하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나스미디어도 잡아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종목들에 대한 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